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이쁘게 성형이 곱게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몸에 있게 되면은 모든 시공들을 어떤 필름이든 깨끗한 시공, 안전한 시공, 좀 더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비반사 필름 중에서 제일 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슈어 X 제품을 시공하기로 하셨습니다. 전면에는 슈어 X 32%, 측면 후면에는 슈어 X 12%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슈어 제품은 승용차 기준으로 200만 원입니다. 전면, 측후면, 파노라마, 썬루프 기준이고요. 이 차는 이제 대형 RV 차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면, 측후면,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해서 대형 RV 버전이 230입니다. 슈어에 대한 제품 설명은 말이 필요 없죠. 모든 농도의 96% 열차단이 되는 초고성능 제품이고요. 최고급 버전입니다. 슈어 제품이 나온 거는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최고의 그 하이엔드 중에서도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제일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고사양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슈어 제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슈어 제품으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면을 보여드릴 거고 또 측면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은 제가 한번 이번에는 성형을 할 때 손을 대지 않고 가장 평평하게, 최대한 더 평평하게 성형이 끝난 다음에도 구불구불한 부분이 덜하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더 정성껏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맞닿을 때 이 미끄러짐의 정도가 다릅니다. 미끄러짐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서 이 비누의 양을 조절해서 궁극적으로는 필름이 성형을 했을 때 곱게 쫙 펴지는 현상이 최대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성형은 세팅이 제일 우선입니다. 필름과 유리의 조건을 항상 균일하게 해주라.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미끄러짐의 정도가 뿌득뿌득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짝 아주 얇게 성형이 되는 부분만 비누칠을 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돌려서 비누로 떡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비누칠, 요거는 일반 비누 쓰시면 안 돼요. 아이보리를 쓰셔야 됩니다. 아이보리 비누를 써야 되는 이유는 말랐을 때 분말 형태로 곱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말랐을 때, 지금 말랐죠? 말랐을 때 이 분말이 곱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비누는 지금 떡 같은 느낌 있죠? 눌러붙어요. 그리고 가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루가 불규칙적으로 생깁니다. 얘는 좀 규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이보리 비누를 쓰라는 얘기고요. 비누칠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끄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필름이 달라붙기 때문에. 근데 비누칠을 여기에다 하시게 되면 얘가 미끄러나요. 성형을 여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입니다. 얘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다가 비누칠을 칠하셨던 많은 시공자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비누칠을 왜 칠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상을 안 보는 모든 전 세계 윈도우 틴터들이 이곳에다가 비누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형에 대한 충분한 완벽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틴팅 교육자가 잘못 배워준 거를 그대로 모든 틴터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익히게 된 거고,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시공에 상당한 혼선을 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고, 틴팅을 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왜 내가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했던 그런 습관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행동들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는 늘지가 않아요. 발전이 없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이유가 뭔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대지 않고 최대한 이쁘게
성형이 곱게 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몸에 있게 되면은 모든 시공들을 어떤 필름이든 깨끗한 시공, 안전한 시공, 좀 더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기 없이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초보적인 축구로 치면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인프런트 킥,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냥 틴팅하는 내내 그 기본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그 기본을 무시하고 이유도 없이 반복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기술은 진보할 수 없는 거죠. 발전할 수 없는 거고. 자, 이 히트 시링킹에서의 기본은 뭐냐? 세팅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팅,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비누칠을 칠했던 모든 분들, 여기는 움직이지 말라고 H존을 그리고 물을 뿌리고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근데 움직여야 될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늡니다. 조금씩 늘어요. 한 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고 몇 번 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돼요. 단지 기본인, 세팅, 제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지켜주면 언젠가는 됩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시간이 조금 들어도 최대한 아주 굴곡이 없이 꾸불꾸불한 오징어 현상, 오징어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없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슈어 32 제품으로 제가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 모서리가 성형을 했을 때 뜨는 현상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단이 되는 이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하게, 여기서 보면 평평하게 일자로, 요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상단 부분, 재단을 하고 마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조금 꾸불꾸불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유리하고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틈으로 먼지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이 부분, 내 모서리에 포커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형이 좀 이쁘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몸에 좀 있게 되면은 보기 많은 차들이 들어왔을 때도 크게 시간이 추가되지 않고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성형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술로 익히게 되는 거죠. 이 점박이로부터 어느 정도의 테두리 간격이 있는지를 봐줘야 되고요.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1.8cm, 2cm가량 공간이 있고
잘 보입니다. 육안에도. 육안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 이 절단면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유리와 같은 컬러 유리 같은 그런 효과를 주죠. 그리고 마감도 깔끔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마감선이 보이지 않도록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위 상단에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그냥 점박이 끝에 그냥 바로 우쭈발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사이드는 좀 널찍하게 시공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룸미러를 탈거한 상태입니다. 룸미러 탈거는 아우디 카바를 탈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룸미러를 탈거하셔도 전혀 무방하십니다. 예, 잘 떨어지고요. 떨어지면서 플라스틱이 손상이 될 확률이 적은 그런 구조로 룸미러 카바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끼면 됩니다. 제가 재단을 하겠습니다. 보통 스테인레스도 기스가 잘 안 갑니다. 자국은 생길 수 있어요. 그 자국은 컴파운드로 닦아주면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게 없냐, 완벽한 게 없냐라고 하면은 로터리 칼이 안전합니다. 얘는 날이 원형 날로 돼 있고 구르게 만들어져서 유리의 스트레스가 적죠. 얘는 미끄러지는 커팅이고요. 얘는 구르는 커팅입니다. 유리가 지금 커팅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 제가 원형칼을 추천 또 드립니다. 물론 스테인리스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원형칼로 커팅을 하겠습니다. 점박이로부터 2cm 정도가 두툼한 도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트 밑에 2cm 밑으로 커팅을 해야 되겠죠. 28mm, 3cm가 조금 부족합니다. 점박이로부터 1cm 자르려고 목표를 둔다면은 1cm로 자르면 안 되죠. 7mm 정도를 잘라야지 안에서 붙이면 1cm가 들어갑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은 조금 정밀하게 각도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텐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해줘야 좀 더 원활한 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라이팅을 안쪽에다 대지 않고도 자를 수 있는 배경은 안쪽에다가 그라스니트 시트 카바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다 라인이 보이는 거죠. 이 카바를 하지 않고 그레이색 시트 상태에서는 라이팅을 안쪽에다 대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라인을 다 볼 수 있는 거는 안쪽에 시트 카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성형을 하고 재단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예, 필름은 이제 물 뿌려가고 말아서 안쪽에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